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어떻게 대응할까 두 번째 시간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은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동안에 한국의 코스피 시장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지금 10년째 박스권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펀드나 주식을 해도 좋은 수익률을 거두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부동산은 꾸준히 올라가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전문가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전망도 있고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직에서 PB를 하면서 슈퍼리치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을 때 사실 슈퍼리치는 똘똘한 한 채라든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면 음마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음마아파트를 본다면 2020년 2월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20억에서 21억 34평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것이 10억대를 기록했던 과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항상 슈퍼리치들은 자산이 쌀 때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10억 대비 한 20억 이상 오른 자산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파트이건 다른 여타 자산이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의할 점이 지난주 정확하게는 2020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미국 시장이 2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코스피 시장을 덮쳐서 간신히 지금 1700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것이 3월 말 정도에는 어떻게 갈지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별도로 시간을 안분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지금 부동산이 개인의 금융자산 대비 개인의 총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을 했을 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60% 이상 되다 보니 이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같은 금융위기, 큰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굉장히 이 자산이 과거 서프라임 등 이렇게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현명한 대응일까를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2007년 3월 서프라임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음마아파트입니다. 음마아파트가 당시 한 12억 13억을 했었고 이것이 서프라임을 극복했을 때 정고점을 S&P 500이 했을 때가 2009년 3월이었는데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때 음마아파트 가격이 9억대를 기록합니다. 즉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은 약간 후행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즉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뒤늦게 가격 조정을 받는데 그 이유는 큰 경제 위기가 오면 대부분 그런 이제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하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다 보면 결국은 그분들이 비상금이나 생활자금을 써야 되고 그거는 결국은 부동산을 손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 금융기관에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대부분 담보대출이 되어 있는데
담보 가격, 그러니까 그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20억 하는 아파트가 경제 위기가 와서 10억대의 아파트로 바뀌면 20억일 때 한 60%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12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텐데, 이것이 20억이 아니라 10억이 돼버리면 지금 담보 가격이 12억, 대출 금액이 12억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그 가격만큼, 가격 이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자금이 갑자기 3, 4억 내지는 5억 이런 그 고액의 자금을 갑자기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충격의 여파가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부동산이 다시 경매라든지 시장에 쏟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의 지금 거품, 지금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을 포함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모두 한 2배 정도, 뭐 많게는 2배 이상도 오른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 지금 2020년 2월 기준으로 해서 20억에서 21억 34평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매수세가 실종이 됐고 매도자도 이제 급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서프라임 대비해서는 57% 이상 미국의 시장이 떨어져야 바닥을 다졌다고 보여지는데, 서프라임 사태를 봤을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고, 코스피 역시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직은 20% 미만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과거의 서프라임 사태가 만약에 그대로 반복된다고 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도 조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이 좀 현명한 방법일까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면, 지금 1가구 1주택 일 경우에는 어차피 내 집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또 내 집을 장만할 때 과거에 지금 2017년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2019년 이렇게 아파트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좀 올라서 취득을 하신 분이 좀 있겠지만, 그 전에 취득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똘똘한 내 집 한 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장이 한 20-30%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조금 버틸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집 한 채 외에 두 채, 세 채, 또 수익형 상가라든지 이렇게 부동산 비중이 조금 많은 분들, 그 중에서도 대출을 과도하게 일으켜서 한 60%, 70% 대출을 받아서 소위 갭 투자, 전세금을 끼고 투자를 한 갭 투자자다, 이런 분들은 과거 사례를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장의 충격이 완전히 바닥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8년 서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금융기관에 몸담고 있지만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그런 상품들, 펀드나 주식이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내고 어떤 그 주식이나 투자자산 쪽으로 그런 유동성이 흡수가 되었더라면
부동산에 그렇게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을 보면 구조적으로 그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장려라든지 좀 주변의 투자 문화가 사실 굉장히 좀 약한 게 사실이죠. 왜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이나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의 짬짬이마다 부자가 되는 두 가지 가장 빠른 방법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두 번째는 자기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좀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제 주변을 보거나 어떤 상담하는 이제 고객님들 또 제 주변에 어떤 그런 제가 그 신동일 꿈발전소를 하면서 멘토링을 지금 7년 이상 해온 바로는 굉장히 그런 투자에 대해서 묻지마 투자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올바른 그런 투자 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부동산 쪽이 더 가깝고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지금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2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금방 2억 5천 되고 3억 됐다는 얘기를 불과 멀지 않은 1, 2년 사이에 2017, 18, 19년에 너무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상당 부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것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되었고 아파트로 쏠리게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그 가격을 좀 떠받치는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개인의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관리를 하는 PB 입장에서 보면 전체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포함해서 전체 자산 중에 특정 자산으로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사실 시간은 짧지만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내 집은 가능하시면 아파트 한 채, 똘똘한 한 채, 내 집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거는 금융위기에 관계없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을 두 채, 세 채, 다주택을 소유하거나 그 다음에 수익형 상가를 나의 자금이 아닌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본격적인 시장 충격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그렇지만 이 시장 충격이 곧 올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거는 예단을 할 수가 없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면 불과 2020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나스닥 시장이 한 주중에만 3% 이상 급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조짐이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조짐이 왔을 때는 반드시 시장이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대폭락을 겪어야 하지만 다시 출발을 하는 그런 게 되풀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다행히 부동산은 약간의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한번 나의 부동산 자산을 좀 점검을 해보고 그런 똘똘한 한 채 정도는 남기지만 그 외의 자산은 어떻게 조금 엑시스를 할지 지금 당장 엑시스이 어려우면 과도한 대출을 받거나 혹시 대출이 좀 버겁다면은 그 대출을 좀 어떻게 최대한 좀 줄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것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시장이 또 다시 봉합이 돼서 코로나 사태가 정말 잘 해결이 되고 미국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잘 마무리가 돼서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 좀 안정이 되고 조금 보합으로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사실 지금 11년째 그 호황이 그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산 시장이 한번 조정은 뭐 큰 폭이든 작은 폭이든 중폭이든 조정을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도 굉장히 그 중국이라든지 주변국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맞물리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좀 지나치게 과장을 지나치게 지나칠 정도로 한번 예상을 좀 미리 하고 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장밋빛 과거처럼 낙관적인 전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냉정하게 이 부동산 자산, 나의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출을 좀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그렇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고 그 대신 부동산을 지금은 더 이상 늘릴 때는 아니고 좀 관망을 하고 지금 있는 부동산은 좀 냉정하게 좀 포트폴리오 조정,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조정하듯이 금융자산 조정하듯이 부동산 자산은 좀 한번 그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지금 금융자산, 펀드나 주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